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인상적이었던 것이 저는 이것을 이제 문제를 찾아내는 이런 부분에 처음에는 중점을 두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토론회를 하게 됐던 첫 번째 이유는 작년에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된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례식장에 여러 의원들이 우연히 모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각 당의 의원들이 이거 관련법 당장 발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한 2, 3일 내로 준비해서 빨리 발의를 합시다. 근데 저는 그 육개장 나오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냥 아주 특이한 사건 하나가 발생했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법령 개선을 이렇게 아주 즉각적으로 하는 게 가능한가, 첫 번째는. 그럼 여기에 대한 검토의 과정이 그럼 2, 3일 만에 발의를 하자는 거는 2, 3일 안에 그 모든 부작용과 효과를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법령 개정을 해서 낸다는 뜻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과연 충분한 수기를 가지고 진행이 되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저희 비서관에게 상의를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함부로 입법이 되는 경향이 있고 또 제가 통계를 좀 찾아봤는데 22대 이번 때에 작년 11월까지 14,000건이 넘게 발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법안 의뢰가 된 거는 지금 거의 2만 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20대, 21대에도 전체 한 4만 건 이상의 법안 의뢰가 돼요. 그래서 매달 평균 입안 의뢰로 치면 매달 평균 1,100건 이상인데 우리나라 법률에서 매달 1,100개 이상을 고쳐야 되는 상황이면 이건 나라가 온전한 게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지금 법제실에 입원 담당 근무자분이 한 60명이 채 안 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이거를 결국 해내셔야 되거든요. 의원실에서 당연히 푸시가 갈 거고 그러면 이걸 질적으로 얼마나 담보가 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 그게 또 정말 좋은 법이 또 1,100개라고 쳤을 때 그럼 통과가 돼야 되는데 통과되는 거는 통과율을 대안반영 폐기까지 내가 다 계산을 했을 때도 9.5% 그러니까 10%가 안 되는 본회의 통과율을 보이고 있으면 국회에서의 이런 연구하는 자원들이 정말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의미 있는 법은 안 나오고 지금 9.5% 통과된 것들은 의외로 또 정쟁의 도구로 쓰이는 것들이 또 많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슈를 타서 장기적인, 심지어 단기적인 부작용까지도 고려하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여러 번 얘기가 나왔고 좀 쉽지 않은 것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 이야기를 매번 누군가 지속적으로는 하고 있어야 작은 변화라도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현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왜 평가하냐는 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디 그런 말을 하냐에 대응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부 좀 잘하는 친구들 보면 노트 없는 친구가 없습니다. 오답 노트 없고 시험 없는 상태에서 인간이 발전하는 건 사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편인데 뭐 심지어 악기 하나를 배워도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 발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 입법도 거기에 대한 게 있고 심지어 지자체 조례에서도 다 이걸 평가하는 게 있는데 의원 입법만 없다? 이거는 정업성이 일단 떨어지는 거고 가장 많이 발의되고 가장 많이 반영되는 법안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전 조사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거는 이것이 조직적인 학습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그리고 우리나라 의회가 조금 더 유능한 기관으로 거듭나는 조금 더 설득력 있고 조금 더 좋은 정책과 법안을 만들어내는 기관으로서 조직적으로 발전하고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성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평가받는 걸 저는 두려워하는 문화부터가 타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시험은 쳐야 되는 것이고 공부를 더 잘하고 싶으면 당연히 시험 쳐야 되는 것이고 제가 발의한 것 중에 처음으로 본회의 통과된 게 미숙아에 대한 통계를 관리해라 국가가
거였습니다. 지금 출생하는 아이들 중에 한 10% 정도가 미숙아로 태어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국가적인 통계가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해야 그 이후의 보건 환경에 대해서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이 영양 연구를 하고 싶으신데 심지어 이 축조심사했던 기록조차 없다는 게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록과 통계와,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반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정쟁화하지 않는 국회의 태도, 그리고 최소한의 양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신 내용들 중에 너무 저희가 추가로 참고하고 싶은 부분이 많아서 지금 저희가 어제까지 준비한 바로는 이게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갑자기 듭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거를 만들 때는 우리 이대로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 두 분 의원님들 말씀 듣고 나니까 사전 입법 영향까지. 그렇죠. 정말 고칠 점도 많을 것 같고, 저희가 또 이렇게 큰 축에서도 조금 변환해야 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발제 끝나고 또 몇 가지 피드백을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또 반영을 해서 바꿀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먼저 저희의 머리로 고민을 해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입법에 대해서 책임질 각오도 없이 이런 입법을 하신 겁니까? 저는 최소한의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토론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다음 주시면, 지금 입법 과정에 있어서는 뭐 여기 다 아시는 분들이라서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사전 입법 영향 분석 같은 경우에는 뭐 비용 추계도 하고 법제실도 보고 상임위에서도 보고 하지만 사후 입법 영향 분석은 지금으로서는 국회 입법조사처 TF 그리고 개인이 하시는 거 정도 외에는 없는데, 아까 그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게 폐기하십시오라고 보고서를 쓸 수는 없어서 이렇게 적당히 쓰셨다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과감하고 직접적인 조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개인이 아니라 제도로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건 의원 입장에서 제가 고민했던 거는 입법자의 임기 문제입니다. 보통 의원들이 본인의 임기와 재선은 생각하는데, 내가 낸 법이 내가 혹시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크게 걱정을 안 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제가 다음 때에 국회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게 되더라도 저는 제가 냈던 법안들이 잘 굴러가는지, 첫 번째. 두 번째는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혹시 내가 잘못 내서 부작용이 있지는 않은지, 그럼 이건 누군가가 또 고쳐줘야 될 텐데, 천하람 의원 고쳐주실 건가요? 제가 있을 줄 알고. 그런 게 너무 궁금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임기가 종료되면 자기 정치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낸 입법이라는 건 살아서 국민들께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지를 가질 것인가, 혹은 이미 누군가 타인이 낸 법안을 누가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봐주겠는가 하는 게 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틀을 꼭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사전은 어느 정도 논의가 여러 결로 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법 개정안들도 또 나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포괄을 하면 지금 이야기가 좀 너무 커질 것 같기도 하고요. 사후 입법 영향 분석에 대해서는 앞서서도 말씀이 나왔듯이 정부안이나 지자체 조례에도 있는 것이 여기만 존재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후 입법 영향 분석을 통한 입법 결과 환류 제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보다 사실 저희 비서관이 정말 많이 오만 정말 단어를 다 써서,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왜 평가를 하냐, 당연히 평가해야 하는데도 아직은 의원들의 심리적인 허들이 있기 때문에 그 평가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내켜서 하도록 만들게 하려면 좀 좋은 말을 고르긴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입법 결과 환류 제도라는, 그러니까 무슨 연어 같기도 한 그런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가 있었다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벌써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시면, 이 부작용 우려에 대한 핵심 전제는, 첫 번째는 계속해서 국회에서 반대를 하는 근거죠. 입법권의 침해 우려입니다. 입법을 누군가가 평가한다는 것이 내가 쓴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된다
네, 뭐 저는 기본적으로 권리가 있으면 반드시 의무는 동량, 동질로 따라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일단은 이 논의를 테이블 위에 올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내키는 사람부터 일단 해보자. 그리고 그 내켜서 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좋은 결과로 다시 피드백을 받으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입법자 본인의 자의적 의지를 최대한 존중. 예를 들면 뭐 제가 미수가 관련해서 통계 법안을 냈을 때 거기에 대해서 5년 뒤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고 부칙으로 적어 놓으면 5년 뒤에는 제가 어디에 있을지 모르죠. 국회에 있으면 제가 열심히 챙길 겁니다만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때 미수가에 대해 관심이 없는 의원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그럼 그때 누군가가 챙길 수 있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적어 놓으면 5년 뒤엔 제가 지구상 어디에 있건 그 법은 평가받겠죠. 나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쁘면 제가 욕 먹으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그럼 그 개정안의 제언에 따라 조금 더 좋은 법을 그 시점에 어떤 국회의원이 또 발의를 해줄 거라는 이 대차를 이어가는 신뢰 관계가 또 연결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정치 세력 간의 정쟁 도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건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2026년 벽두의 의회 분위기로는 이거는 100%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 두 개의 제안 그 전제를 가지고 저희가 만들었고요. 다음 주시면 그럼 누가 정할 것이냐? 스스로 부칙에 명시하자. 그래서 예시로 보면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데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뭐 이건 시행 후 5년일 수도 있고요. 정하기 나름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입법 결과 완료를 위한 영향 분석을 실시한다. 본인이 이렇게 넣어 놓는 겁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뭐 별의별 거 다 하자고 하지 않겠느냐. 안전한 것만 하자고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거는 상임위 전문위원들께서 심사를 해 주실 때 여기에 대해서도 뭐 한두 마디 뭐 혹은 여기에 대해서 뭐 의미가 있을 것 같다. 혹은 뭐 굳이 필요 없는 법안이다. 뭐 이런 의견을 내주실 수 있는 정도의 분위기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시면. 그리고 이미 시행 중인 법률안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 법은 아니지만 평가할 필요가 있겠다. 혹은 여기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경우에 개인 의원으로부터 나올 수도 있고 정부 혹은 위원회 차원에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분석 실시를 의결하면 악용 가능성은 조금 차단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뭐 야당을 조금 보호해주기 위한 거긴 하죠. 여당은 과반이면 그냥 다 될 테니까. 그래서 3분의 2 정도면 전반적인 동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국회법이나 이런 거에 선례를 차용을 해서 이렇게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이렇게 저희가 제안을 해봤고요. 다음 주시면 그러면 이제는 이거를 분석 대상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 다음은 누가 분석을 할 거냐에 논의로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은 요거는 명령을 하는 주체가 있어야 될 겁니다. 일단은 국회의장으로 했습니다. 가장 중립적이실 것이라고 저희가 신뢰하는 분이기 때문에 일단 국회의장 책무로 둬서 의장 지시하에 국회 사무처 등의 국회 소속기관들이 그 계획을 마련하도록 했고 그 이후에 상임위에 보고하는 아까 정준하 조사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영국의 모델과 약간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국회 사무처의 경우에는 뭐 의장이 필요하다고 지정을 하면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시행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입법조사처의 경우에는 직무가 좀 법률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회 입법조사처법은 개정이 병행되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개정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마련을 하면 다음 주시면 입법 결과에 대한 책임 당연히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본인 이름으로 내는 법안이 적어도 부끄럽지는 않고 후에 비판을 받더라도 거기에 대해 겸허할 수 있을 정도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과 환류에 따른 제도 보완, 개정안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가 틀린 줄 어떻게 알고 개정안을 내나 싶은 것들이 솔직히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필요해서 하는 개정인지
개정을 하고 싶어서 하는 개정인지 좀 헷갈릴 때도 있고 그래서 결과 환류에 따른 근거를 가진 개정안을 만들자. 그리고 나의 임기와 관계없이 살아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이라면 무엇이건 그것이 대상이 되게 하자. 그래서 법률의 지속성 그리고 국회 임기의 대수를 넘어서는 그런 법률의 지속성을 담보하자는 것입니다.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입법자에 대한 감시 가능성이 확대가 되시겠죠. 예를 들면 이 법 때문에 우리는 너무 피해를 받고 있으니 이 법 좀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거 좀 고쳐보세요. 라는 게 지금은 여론 형성 외에는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요청하실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제도가 존재한다면 뭐 당장 있는 걸로는 국민청원 같은 게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뭐 시민단체라던가 아니면 뭐 어떤 학생단체, 뭐 선생님단체, 뭐 어떤 단체도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국회 상임위 쪽으로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을 거고요. 제도가 존재하면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시 가능성이 확대되고 이 개정에 대해 훨씬 더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를 빨리 만들어내기가 좋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이걸 자의적으로 스스로 넣어라라고만 해서 이게 강제성에 대해서 없지 않냐, 이거 누가 하겠냐, 혹은 오히려 정쟁 여지가 없거나 꼭 분석해야 되는 걸 빼고 의뢰하지 않겠느냐 하는 또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거를 정말 더 하고 싶었지만 일단 우리의 1차 목표는 테이블에 올려서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통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첫 걸음부터 가려고 합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왔을 때 들어오기 직전이었죠. 들었던 말 중에 국회에서는 백리길을 가고 싶을 때 한 걸음 가는 거에 또 만족하면서 시작을 해야 그 다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었는데 이 법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가 그리고 아마도 저는 제가 발의하는 법 중에 이게 영향이 크겠다고 생각되는 법들은 아마 다 쓸 것 같은데요. 쓰실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어떤 당에서 혹은 어떤 의원이 본인의 법안에 대해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했고 떳떳한가 그리고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는가에 대한 논의가 그리고 평가가 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처럼 몇 개 냈느냐에 대한 이런 평가가 아니라 얼마나 책임 있게 내고 있고 얼마나 충실하게 만들고 있는가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보긴 했는데 사실 정준하 조사관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두 가지 제안 중에 정부에서 이를테면 요청을 해서 이제 국회 쪽에서 하는 것 혹은 뭐 정부와 입법조사처가 같이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간에 나왔던 이런 보고서들이 다시 반영되는 과정을 조금 저희가 되짚어보고 그것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 안은 일단은 가안으로 이렇게 나온 건데 두 분 위원님 조사관님 첨언해 주시면 저희가 요거는 법안에 대해서는 성안을 한 후에 성안이 아니죠. 다 완성을 한 후에 두 분께 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히 왜냐하면 저희보다 훨씬 더 전문가 분이시고 또 저희가 예상하지 못하는 부작용이나 애로를 미리 좀 알려주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희 제안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주영 정책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